안녕하세요. 한대무고 1학년 수학을 맡은 문유진입니다. 저는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과거에 세화여고자고등학교랑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태산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SNT에서 출강 중입니다. SNT에서 한대무고 전담을 맡아가지고요. 1학년과 2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필은 강의 신청하는 곳에 가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이들 시험 결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고1 이번에 기말고사는 총 22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고사 때랑 포맷은 똑같고요. 단답형 5개, 객관식 17개인 것도 중간고사 때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배점과 난이도를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배점이 골고루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위권 문제, 중상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배점이 5점대로 가서 단답형은 쉬운 문제가 5점, 어려운 문제들은 7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중간고사 때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교재 유사율이 굉장히 높죠. 다 부교재, 거의 부교재. 심지어 제가 쪽과 번호까지 써놓은 것들은 싱크로율이 80, 90까지 되는, 그러니까 숫자만 바꿨다거나 구조가 너무 똑같아서 어느 누가 봐도 이거 부교재 문제인데, 몇 페이지 문제였는데, 위치까지 기억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번호를 써놨고요. 창작 문제가 중간고사 때는 4문제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창작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창작 문제라고 하긴 좀 뭐한데 부교재에 똑같은 유형은 없어요. 애들이 조금 낯설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해서 낯선 문제가 6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중간고사 때보다는 사실 조금씩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고난도라고 말이 써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부교재 끝에 보시면 서술형 고난도 문제에서 끝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가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거의 숫자만 바꾸다시피 해서 낸 것들은 제가 출처를 고난도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 파란색 부분은요, 1등급 친구들이 틀렸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등급이 이 4문제에서 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그룹에서 단답형 2개를 시간이 부족해서 쫓겨서 내신 어려워서 못 풀었거나, 그래서 여기 2개를 못 풀고 이 녹색 객관식 부분에서 하나 정도 틀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3, 14번하고 16, 17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시면 각각에서 하나씩 틀렸던지 2개 틀리고 하나 틀렸던지 뭐 이런 양상으로 대부분의 기존 중간고사 때 1등급 친구들은 그렇게 3개나 아니면 4개 정도까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경우는 있고요. 그래서 요 4문제에서 1등급이 갈릴 것 같고요. 2등급은 이 4문제가 오답인데다가 이 노란색 문제들을 몇 개를 더 맞췄느냐에 따라서 2등급이 갈려질 것 같습니다. 하나 틀리면 그냥 2등급 상이 되는 거고요. 2개 틀리면 중, 3개 틀리면 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층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3등급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오답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3컷에 걸린 3등급 친구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답을 총 분석을 해보니까 출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교재 문제가 총 한 16개 정도 되어서 문항수만 가지고 부교재 유사율을 따지면 72% 정도가 나오거든요. 부교재와 유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제가 분석했을 때 거의 한 80, 9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낮춘 이유가 있습니다. 2개를 분리를 했죠. 문항수가 12문항인데 얘네들은 유사도가 80이나 90까지 가는 문제들을 제가 12문제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4문항 정도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사실 풀다 보면 부교재 문제랑 다르게 느껴지거나 숫자가 좀 어렵게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를 50%에서 80%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창작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으로만 보면 단순히 72%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50, 60%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1컷이 문항 개수로 봤을 때 3개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게 최고 컷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다 틀렸다면 1등급 컷이 75.8까지로 갈 수 있습니다. 낮게 느껴지시지만 전체 문항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진 않아요. 개수로 치면 4개니까. 그다음에 이 컷은
최고가 마이너스 6개 정도 틀리면 최고적으로 이 컷이 61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이 오답률이 높아서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 7개 정도 돼서 한 61점까지도 최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컷은 맨 앞에 페이지에서 9번, 10번을 틀리냐 맞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층이 두텁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섣불리 예상을 못하고 2컷까지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중간고사 때 또 9개 정도까지가 3컷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두 개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컷까지나 1컷까지는 거의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으로는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웠어요. 기말고사가 좀 어려웠고 1등급 친구들도 한두 개 더 틀렸어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들 한두 개 더 틀렸을 확률이 높아서 공포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지난번보다 한두 개가 더 맞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로 1등급에서 한두 개 더 틀린 친구들을 끄집어내려서 1등급 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내에서 한두 개 더 맞은 학생들 아마 한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2등급이었었는데 이번에 60점대 초반을 받았다 그러면은 2등급을 유지할 확률이 높지 1등급까지 뚫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60점대 후반이나 70점 초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매우 잘 본 것입니다. 이제 1학기 중간 기말을 한번 다 치러봤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내가 어느 만큼의 노력을 하면 어느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지 좀 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친구들도 있고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아이들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에서 경우의 수, 수녀가 조합 파트거든요. 수녀가 조합 파트에서 소위 어렵다는 파트는 한대국어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연합반으로 들었던 친구들 중에 색칠 문제라든지 토너먼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엉터리 수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려운 거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대국어의 스타일은 부교재 중심으로 쉬운 문제를 탄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막 다진다고 해서 성적이 이렇게 발목상당히 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부교재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형하거나 그거에 유사한 문제가 배부된 학원 교재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그것들을 씹어먹고 외울 정도로 달달 외우면 아까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창작 문제 정도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한대국어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돼요. 망가져요. 불안함만 더 가중되고. 물론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 공부는 분명히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공부들은 방학 때 해야 되는 공부들이지 내신 기간에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내신 기간에도 해야 되는 어떤 수위와 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고통과 불안의 강도를 어떻게 주면서 공부를 시키냐 하는 게 한대국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여름방학 수업에 대한 안내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썸머 캠프인데요. 일단 두 가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반 수업과 썸머 캠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규반은 공통수학 2, 이렇게 전범위를 한번 도는 반입니다. 원래 하던 시간이 수토 6시, 10시여서요. 수토 6시, 10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클리닉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목토로 잡았습니다. 수업 교재는 올림푸스 공통수학 2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아마 이게 2학기 부교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단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수업 교재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전체 진도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만 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얕게 배우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도록 교재를 잘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과제장은 모든 과제 문제를 제가 다 전문장을 첨삭을 하고요. 모든 과제 문제를 다 풀이 영상을 제작해 둡니다. 그래서 학생이 요구하면 그걸 제 카톡으로 문한당 영상을 다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질문 못하는 답답함이 없도록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시간 누적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랑 어떤 과제 완성도 정도를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과제를 안 하면 주말 클리닉 반드시 참석시켜가지고요. 과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반 이외에 저희 서머캠프 반은 월수금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30분, 40분 정도 있고요. 오전은 복습 테스트하고 진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는 점심시간 후에 수업 때 배웠던 유형을 다시 복습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는 시간이고 주어진 과제장을 이 시간 안에 모두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구조는 40문제 정도고요. 20개, 20개로 나눠져서 앞에 20개는 잘 풀리고 뒤에 20개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과목은 대수예요. 공통수학 2가 아니고 대수거든요. 제가 왜 대수를 개설을 하냐면요. 이게 2학년 내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이고요. 대수를 만약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친구라면 반드시 들어놔야 2학년 내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수 여러 번밖에 안 하면 2학년 내신에서 1학년 때 아무리 올려놨어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혹시 여름에 공통수학 2를 더 다져야 되느냐, 대수 한 번도 안 들어야 되는데 대수를 들어야 되느냐를 고민하신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기본 공식, 기후 이런 게 너무 낯설어서 겨울방학 때 다음 내신을 위한 내신 대비만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심화 수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꼭 들어두셔야 됩니다. 저희 이 시간 동안에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아이들도 숙제 부담 없어서 공부 말끔하게 끝내고 가서 좀 뿌듯하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지켜보고 지도하기 때문에 아마 매우 알뜰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거하고 캠프에서 하는 수업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수를 다른 데서 들으셔도 좋지만 저는 어차피 들을 거라면 정규반 저랑 같이 하면서 대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수업이 매우 중요한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열심히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1 여름방학이 사실 인생을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찾아서 해야 될지를 정말 똑똑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머캠프도 하고 정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다져서요. 2학기 내신 또 한번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